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출 2회차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26번. 다음 중 급여가 높은 상위 3명을 조회하는 SQL로 올바른 것은 테이블 구조는 EMPNO가 PK이고 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탑 n이라는 쿼리 기법을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라클 11G 버전에서는 인라인 뷰랑 그리고 로우넘 기법을 활용해서 탑 N 기법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으로 바로 보시면 여기 오더 바이를 이용해서 샐러리 기준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즉 이미 정렬된 결과를 마치 테이블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요 시점에 이미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로우넘 3으로 자르면 자, 로우넘은 그냥 위에서 3개를 자르는 거죠. 이미 상위로 정렬된 데이터를 3개로 자르는 거니까 일단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좀 봐볼까요? 자, 답은 3번이고 1번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요 웨어절이 오더바이보다 먼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 로우넘으로 잘리는 대상은 아직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3개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렬해 봤자 정상적으로 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 쿼리를 활용한 것 같아요. 보면은 EMP 테이블에서 로우넘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것 여기도 똑같아요. 뭔가 정렬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었을 때 해볼게요. 10, 50, 60, 20, 뭐 30 이렇게 때 해볼게요. 근데 그냥 위에서 3개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맥스 값을 뭐 줘봤자 뭐 한 60이라 해볼까요? 자, 여기 100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 60보다 큰 대상들을 찾는 거다. 게다가 이거는 상위 n개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요 맥스 값보다 큰 애들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오더 바이를 하면서 지금 로우넘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로우넘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렬을 한다는 의미는 자,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로우넘을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테이블을 한번 예시를 봐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셀렉트 부분에 로우넘이라고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 로우넘이라는 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값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주는 그런 가상의 컬럼이라고 했습니다. 가상의 정보라고 했죠. 자, 이거를 제가 오더 바이를 한번 걸어볼게요. 로우넘 DSC.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니까 네, 일단 정렬 자체는 됩니다. 실제 로우넘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 샐러리가 높은 상위 3명을 뽑는 건 아예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우넘을 기준으로 그냥 내림차순 정렬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알맞은 것은 윈도우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from score table, 자, 요거 다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name이 있고, 자, row number가 나와 있어요. 지금 스코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되어 있으니까 좀 편의를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내림차순 상태에서 로우 넘버는 어떻게 순위를 부여하느냐, 그냥 고유한 순번을 쭉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2번처럼 되려면 동순위를 건너뛰려면 얘는 랭크였어야 되고요. 3번처럼
동순위를 건너뛰지 않으려면 댄스 랭크를 쓰시면 됩니다. 얘는 아예 잘못된 거죠? 넘어가서 28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를 알맞은 것은 이번에도 윈도우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id와 amoun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함수를 풀어볼 건데 지금 amount를 기준으로 네, 오름차순 정렬을 지금 수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가 이제 정렬해야 되는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range between 해가지고 100 preceding and 100 following 돼 있어요. range between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전 1회차에서는 lows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물리적으로 행 개수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였고요. range는 그 행에서 요 논리적인 값을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윈도우 함수가 각 행에 대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자, 현재 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amount 값이 100이죠. 그럼 100 기준 100 preceding이니까 0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100 following은 200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나 기준 물리적인 행 개수가 아니라 이 값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나는 썸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이 100과 200 사이에 있는 값, 요 세 가지를 더하게 되니까 5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도 보시면 얘가 그럼 뭐예요? 100부터 300 사이의 값을 다 위아래에서 찾아서 더하는 거니까 요거 이 네 가지가 더해지겠죠. 자, 더하면 400, 700, 80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죠? 자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100부터 300 사이에 있는 걸 뽑는 거니까 똑같이 800. 자, 얘는 200부터 400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자, 400, 110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400은 300부터 500 사이에 있는 값을 뽑는데 자기 포함해서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7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500, 800, 800, 1100, 700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있죠. 2번을 뽑으시면 됩니다. 네, 29번. 다음 중 아래 쿼리와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는 이제 where절에다가 이렇게 조인 조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따로 이제 플러스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너 조인이에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라클 방식의 조인을 안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하고 on에다가 조인 조건을 쓴다 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기호가 이쪽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플러스의 반대쪽을 기준으로 삼은 거니까 A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가 왼쪽에 있으니까 left 그리고 플러스 기호가 있으니까 outer join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중 inner join을 수행했을 때 결과 건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무엇인가? 자, 요거는 일단 가장 쉬워 보이는 4번부터 좀 봐볼까요? T1 테이블만 단독 조회하면 몇 개 나와요? 5건 나오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겠네요. 자, 3번 봐볼게요. T1과 T2를 using i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랑 똑같아요? t1.id equal t2.id를 조인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 좀 하나 있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나씩 매칭이 되겠네요. 5는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안 뽑힐 거고요. 그러면 각각 1, 2, 3, 4 4개가 뽑히겠죠. 자, 4개가 뽑히고 2번 T1과 T2를 지금 이너 조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순차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2, 2, 3, 3, 4, 4 이렇게 출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또 요 T3이라는 테이블과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T1 이렇게 그냥 쓸게요. 아니다. 그래도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제 T3를 조인을 할 거예요. 근데 T2가 가지고 있는 ID 얘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T2잖아요. 얘랑 T3 아이디가 똑같은 거는 1, 2, 3. 자, 이렇게 3개씩밖에 없죠. 그래서 또 합쳐보면은 이제 요 조인의 실패한 애는 사라지고 3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번. 이건 이제 오타 같네요. S는 무시하시고요. T1과 T2를 기준으로 조인을 할 때 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랑 3번이랑 이제 동일한 의미죠. 얘도 4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출력되는 거는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없는 절. 이거 1번에도 똑같이 나왔었죠. 오토바이가 쓸 수 없어요. 넘어가서 32번 DCL에 속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자, 그랜트 DCL이죠. 크레이트 DDL이죠. 딜리트는 DML, 알터는 DDL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네, 33번 명령어 종류별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DML로 묶여 있죠. 2번도 DCL로 묶여 있습니다. 3번도 3번이 틀렸네요. 롤백과 커밋은 이제 TCM 문법이고 트렁케이트는 DDM 문법이죠. 자, 4번도 다 DDM 문법입니다. 3번 찍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34번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코알리스라는 요 함수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앞에서부터 널인 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널이 아닌 데이터를 출력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2번이 출력이 됩니다. 35번 다음 중 집합 연산자 인터섹트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교집합이죠. 자, 모든 행을 결합한다. 자, 이거는 이제 유니온 아니면 유니온 올이 되겠죠. 중복을 포함한 전체 결과를 보여준다. 이제 이거는 유니온 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두 집합 간에 공통된 행만 반환하는 게 이 인터섹트의 의미입니다. 각 집합의 셀렉트 절이 달라도 된다? 아니죠. 얘는 집합 연산자 전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셀렉트를 쓰실 때 이름까지는 상관없는데 자, 자료형과 개수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집합 연산자 간의 집합 간의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름은 달라도 돼요.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 그 위 아래에 있는 유니온이라고 할까요? 위 아래에 있는 셀렉트에 대해서 각각 개수와 거기에 매칭되는 자료형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네, 36번 계층 쿼리에 대한 문제예요. 스타트 미드 하면서 MGR이 널인 것을 지금 그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거죠. 제가 편의로 이네임을 쓰겠습니다. 자, 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connect by prior가 붙은 게 기준행이고 붙지 않은 쪽이 나머지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반복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네임이 붙은 요 prior가 붙은 이네임과 얘를 매니저 MGR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위 계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준이 끝났으니까 아래로 넘어와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고 또 이네임을 MGR로 찾는 거를 봤을 때 또 B가 MGR인 거는 C가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7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36번 답은 1번이죠. 네, 넘어가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니온과 인터섹트 모두 중복 제거를 위해서 정렬을 수행한다. 네, 이거 맞죠?
이거는 그냥 집합 연산자 중에서 유니온 올 빼고 다 이제 중복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니온은 유니온보다 부하가 크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니온 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위아래 데이터를 합치는 거잖아요. A, B 집합을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니온은 추가적으로 정렬도 해야 되고 중복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부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3번. 마이너스는 집합 간의 차집합을 반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유니온과 유니온을 실행 결과는 항상 동일하지 않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이 서로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중복되는 결과가 제거될 경우 실행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3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T1 테이블을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한 거와 T2 테이블을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한 결과는 같죠. 둘 다 두 건이 나옵니다. 2번. 칼 1을 카운트한 경우에 두 개가 나오죠. 자, 칼 2를 카운트한 경우에는 너를 제외하니까 한 개가 나와요. 결과 다르다. 맞죠? 3번. 네, 여기는 이제 인라인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안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1 테이블. 자, 1, 2고요. 거기다가 유니온은 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칼 2에 대해서도 2, 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값을 유니온은 중복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2가 삭제가 되고 똑같은 2가 없어지고 이게 조작이 익숙치가 않네요. 1, 2, 널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하는 거기 때문에 3개가 나온 게 맞습니다. 4번. 네, 이번에도 똑같이 인라인뷰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니온 5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2, 2, 널.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하면 결과가 4가 나오겠죠. 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9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단 출력되는 결과는 return, sum 이 형태이다 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프롬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왔고 region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실제 요 애들이 각각 그룹화가 돼서 A, B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렉트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 region은 A, B가 있고요. 자, sum 결과 그냥 이렇게 sum이라고만 할게요. sum 결과는 각각 400 그리고 3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랭크를 쓰고 있는데요. 오더 바이에 이 sum한 결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했다고 치고 랭크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미 내림차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랭크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R로 쓰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 결과 맞는 거를 뽑으면 되겠죠. A 4, 1인 거, B 300, 202인 거.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오라클은 내림차순 정렬 시 널이 가장 먼저 출력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정렬을 할 때 널을 가장 큰 값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하게 되면 당연히 널이 가장 상위에 출력이 되겠죠. 큰 값이니까. 자, SQL 서버는 내림차순 정렬 시 널이 가장 마지막에 출력됐다. 이것도 맞죠? SQL 서버는 정반대라고 했어요. 널을 가장 작은 값으로 인식하니까 내림차순 정렬하면 맨 밑에 있겠죠. 3번. 오라클에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도 원래 내림차순 정렬까지 하면 널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널스 라스트를 추가해서 가장 마지막에 뽑을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SQL 서버는 널스 라스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41번. 다음 중 트랜잭션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네,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4번부터 볼까요? 원저성은 트랜잭션의 작업들이 전부 수행되거나 혹은 아예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경리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것도 맞죠. 일관성, 트랜잭션 전후의 데이터가 무결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지속성은 우리가 커밋된 데이터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그 변경 사항은 영구 반영돼야 된다라는 게, 영구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 지속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때 뭐 엑셀 같은 거 내가 분명히 저장 눌렀는데 다음에 켜보니까 막 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이제 화가 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커밋을 했으면 그 결과는 영구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속성입니다. 네, 42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지금 보니까 이제 집합 연산자를 여러 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T1 테이블에서 cal1을 출력합니다. 2,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유니온 all이 있고요. T2 테이블에서 cal1을 출력합니다. 2, 근데 웨어절이 있네요. 3 이상인 것만 가져오는 거니까 2는 안 나오고 3, 4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수행하였을 때 유니온 all은 중복 제거도 안 하고 정렬도 안 한다 했죠. 그래서 2, 1, 3,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거랑 유니온을 또 하고 있어요. 밑에 T2 테이블에서 cal1 요거 말하는 거죠. 그냥 전부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유니온을 할 거예요. 유니온은 정렬과 중복 제거로 다 하죠.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2, 3, 4가 있으니까 얘들을 하나만 남기고 1, 2, 3, 4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수행했을 때 요 프롬이라는 프롬 안에 있는 요 인라인 뷰는 1, 2, 3, 4라는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가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트하면 4개니까 여기 나오겠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SQL 실행 순서가 올바른 것은? 네,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 제가 뭐 딱히 외울 필요 없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진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피벗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지울게요. 피벗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먼저 프롬에 있는 요 인라인 뷰 안에 있는 이 영역을,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tbcel이라는 요 테이블 안에 나는 리전과 months와 amount 컬럼을 사용하겠다. 뭐 어차피 3개밖에 없지만 일단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피벗을 할 거다. 근데 우리가 피벗은 뭐예요? 행에 있는 값을 열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이 for months라는 부분에 이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months라는 요 컬럼 안에 있는 요 gen이라는 값을 나는 요 gen이라는 컬럼으로 사용을 할 거다. 자, pev도 이렇게 pev라는 컬럼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에 있는 값을 열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요 sum amount,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이 months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amount도 합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리전은 따로 안 쓰였잖아요. 그럼 리전은 그냥 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만 보고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일단 리전 같은 경우는
자, 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두고 자, 여기다가 이제 젠이라는 컬럼과 그다음 페브라는 컬럼이 이렇게 붙겠죠. 행을 열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이스트일 때 젠과 페브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스트일 때 지금 제뉴어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 하나에 대한 요 어마운트의 합계는 하나 있으니까 10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페브도 이스트에 대한 페브의 이 2월에 어마운트는 하나 있으니까 150이 나와요. 자, 계속해서 그럼 리전이 웨스트일 때도 지금 보시면 제뉴얼일 때는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합이 이렇게 리포트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페브는 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행이었던 값이 이렇게 컬럼으로 바뀌면서 그 내가 집계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행열 형태로 리포트화 시킬 수 있는 게 피봇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는 걸 푸시면 되겠죠. 이스트에 100, 150인 거, 그리고 웨스트가 300인 거. 그럼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유니온홀과 유니온의 차이로 옳은 것은 유니온홀은 정렬을 수행 안 합니다. 유니온은 널값 제거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1, 2널 그리고 유니온 3, 4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내가 유니온을 제외한다 이건 아니에요. 2, 3, 4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중복값만 제거하고 1, 2, 3, 4, 널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거예요. 3번 유니온은 중복을 제거하고 유니온홀은 그대로 출력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두 연산자는 결과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100% 다르다 이건 아니지만 뭐 데이터가 이제 베타적인 경우에는 결과가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이상 존재한다면 동일할 수가 없겠죠. 46번 다음 쿼리를 안시 표준으로 변환한 것. 자, 이것도 다 팁이 있었습니다. 셀렉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인 조건에 플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아우터 조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 플러스가 붙은 기준의 반대쪽을 기준으로 하니까 T1을 레프트 아우터 조인 T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on에다가 조인 조건을 기술을 하는데 t1.cal1 equal t2.cal1.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동시에 여기 일반 조건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는 얘는 조인 조건으로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t1과 t2가 조인을 할 거야. 그러면서 cal1, 2가 똑같으면서 동시에 이 cal2의 값이 yes인 거를 나는 조인 성공으로 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cal1과 cal2가 똑같은데 이 cal2의 값이 yes가 아니다? 그러면 조인 실패로 보고 원래는 출력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이 t1이 지금 기준으로 랩 아우터 조인 하는 거니까 t1을 그냥 뽑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반 조건을 where에다가 기술하면 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일단 나머지는 맞는데 이너 조인에서 틀렸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기 때문에 T2를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자, 답이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3번 같은 경우는 요 T2.cal2 cal2로 되어 있나요? cal1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정정해야겠네요. 아니다. 맞네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맞는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웨어절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조건으로 기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인 조건이 아니라 일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and를 써줘야 요 on 조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where부터가 일반 조건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이게 가로치는 게 더 좋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SQL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랜트, 뭔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드랍, 자, 테이블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건 드랍이 아니라 이제 트렁케이트죠. 테이블은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업데이트나 롤백 다 맞는 설명이고요. 48번 DC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랜트는 사용자에게 특정 객체, 테이블 같은 걸 말합니다. 테이블 같은 거에 대한 셀렉트 인서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맞죠? 그리고 with 그랜트 옵션을 주게 되면 이 권한을 받은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리보크는 권한 회수 맞죠? 자, 여기 리보크 명령어는 시스템 권한이든 객체 권한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랜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랜트도 객체 권한이든 시스템 권한이든 다 부여할 수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제약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이제 3번이죠. 인덱스는 우리가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고요. 요 PK, 난널, 포린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함부로 넣지 마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린키 같은 경우도 우리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부모 키에 있는 값만 써, 이렇게 제약을 걸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 50번 다음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 문 중 오류 없이 실행되는 것은, 오류 없이 실행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멤버 테이블의 아이디와 네임에다가 요 문자를 지금 각각 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둘 다 문자형이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age는 널러블이니까 없으면 이제 널이 들어가죠. 아니면 이제 디폴트 값에 따라서 맞춰지게 됩니다. 자, 2번. 일단 답이 1번이겠네요. 2번. 여기 같은 경우는 age가 숫자형인데 문자형을 넣기 때문에 오류가 날 거고요. 3번은 자, 여기 지금 그 컬럼을 생략했어요. 자, 컬럼을 생략하는 게 가능은 한데 이 경우에는, 자, 이 한번 지우고, 자, 대신 이 경우에는 요 멤버라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 모든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다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값은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가 빠졌네요. into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아, 또 이런 함정이. 네, insert into member하고 values 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정상인데 이제 키워드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insert into는 잘 들어있는데요. 값 개수가 부족하죠. 요 age에 대한 값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2회차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3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